여러분한테 첫 번째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여러분 너무 건방지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오늘 교육 1박 2일인가요? 네. 여기 참석하시고 돌아가시면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교육이 오늘 강의가 어떤 강의가 됐으면 좋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밌고 유익하고 짧은 강의면서도 동시에 여러분한테 자극을 드리는 강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자극을 받아야 어때요? 변하거든요. 자극을 받아야.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극적으로 생겼습니까? 아니요. 이걸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예요? 영업을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하이터치맨이에요. 고접촉을 통해서 사람을 내 편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편 만들려면 솔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별것 아니면 자극적으로 생겼다고 하면은 뭐 안 되나요?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아십니까? 도로시 딕스라는 캐나다의 요리 소설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부부 사이는 100%,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솔직은 금물이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끼리 싸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솔직이에요. 누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솔직히 말 좀 하자고. 그래 저쪽에서 솔직히 말하자고. 그래 솔직히 말한다고. 솔직히. 여러분 그러다가 어찌 돼요? 싸우죠. 이걸 뭐라 하느냐? 솔직히 게임이라고 불러요. 솔직히 게임. 부부끼리만 솔직히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조직 내에서도 솔직히 게임을 해요. 조직 밖에서도 고객과 솔직히 게임을 해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학교 다닐 때는 솔직이 좋다. 솔직은 좋은 거다라고 배웠는데 왜 우리는 솔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뇌과학이 이걸 밝혀줬습니다. 인간은 자기 편향이 있어가지고요. 자기한테 편향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이 뭐냐면은 자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여보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 이 말은 나 할 말 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하고 이혼하더라도 할 말 한다 이런 뜻입니다.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너 고객 떨어져도 돼. 나 할 말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는 누구 말이다?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복잡하게 말하면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자기 고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극적으로 안 보여도 저를 자극적으로 보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자극적으로 보이냐고 물어보면 보인다고 했으면 넘어갈 걸 말이 많아진 거 보세요. 나 지금 오늘 수원에서 강의 2시간 끝나고 왔거든요 지금.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해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강의의 가장 큰 단점이 말이 많다는 겁니다. 내 말이 내가 생각해도 말이 많아. 안 끝나요. 오늘 시계까지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제한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강의를 빨리 끝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빨리 알았다고 해주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그래서 오늘 끝날 때까지 그냥 끄덕끄덕 해버리면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패러다임을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고객 앞에서 끄덕끄덕 해보세요. 여러분 조직원 앞에서 웬만하면 끄덕끄덕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 앞에서 끄덕끄덕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흔들면 어찌 됩니까?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흔들어 봤어요. 나 흔들기 좋아하는 놈입니다. 난 결혼해가지고 결혼 초에 제 아내한테 많이도 흔들어 봤습니다. 왜 흔든 줄 아세요? 왜 흔들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으로 볼 때 내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흔들었어요. 나는 그게 몰랐어요. 내 기준이라는 걸. 이게 내 프레임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그게 아니라고 바꾸라고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너나 바꾸라고. 여러분 바꿔 너나 바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대를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직 관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객 관리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음에 들면은 그냥 끄덕끄덕 해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네 말 맞아.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마음속으로 너는 그러냐?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끄덕끄덕 하면서 저놈 제정신 아니네? 여러분 고객이나 여러분 조직 관리할 때요. 여러분 조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때 있죠. 그때마다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충고를 하면 충고를 받겠습니까? 맹자가 그랬어요. 맹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이 남을 충고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조직원을 충고하려고 해요. 여러분 충고할 때가 있어요. 언제 충고하느냐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은요. 그냥 특별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먼저 끄덕끄덕 해주시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끄덕끄덕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알아서. 그리고 마음에 들면 돌아가셔서 조직원한테 고객한테 남편한테도 웬만하면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오늘 1박 2일인가요? 네. 그럼 오늘 1박 2일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시면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보고 끄덕끄덕 하면 갑자기 끄덕끄덕해진 여자를 보고 남자가 뭐라 할까요? 교육 갔다 오고 막 교육 갔다 이상해졌다고. 예.
혹시 남편이 여러분 미쳤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 안 미쳤다고 흔들지 마세요. 그냥 미쳤다고 하세요. 미쳤다고. 여보, 내가 이번에 교육 1박 2일 동안 느낀 게 그거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당신이란 남자한테 미친 여자라고. 앞으로 쭉 미쳐도 되겠냐고. 여러분, 조직이 미치지 않고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못 보셨죠? 저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잖게 생겼잖아요. 왜 이것도 대답을 안 해요? 점잖게 생겼잖아요. 너무 점잖게 생겨가지고 제가 강의 가면은 강의 담당자들이 겁이 난 모양이에요. 나를 보면 겁이 난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좋은 강의도 재밌어야 된다고. 그 무슨 말입니까? 재미가 없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눈이 좀 졸리게 생겼잖아요. 어? 졸리게 생겼다. 아무리 좋은 강의도 졸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졸리지 않게 해달라고.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재미없게 생겼고 졸리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주 가는 곳에 교육팀장이라는 놈도 볼 때마다 나한테 피곤하시냐고. 피곤하시냐고. 여러분, 나는 안 피곤하다고. 언젠가는 하도 지쳐서 내가 그랬어요.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 원래.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자, 첫 번째 메시지 별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끄덕끄덕 하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조직원들을 향해서 끄덕끄덕. 뭐, 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너를 향해서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끄덕끄덕 해요. 자연을 향해서 끄덕끄덕 해요. 밖에 나가서 날씨가 더우면은 아직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아직 여름 기운이 가시지 않았네? 밖에 나가서 추우면, 가을인가? 눈이 오면, 겨울이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보는 것마다 흔들어요. 좀 더우면 더럽게 덥다고 흔들고, 추우면 벌써 춥다고 흔들고. 여러분, 고객 중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고객이 말이 많다고 흔들어야 되겠습니까? 들어주면 여러분 놀랍게도 뭐가 생기느냐? 신뢰가 생겨요. 신뢰는 왜 생기느냐? 상대가 빚진 감정을 가져야 신뢰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나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 비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을 설득한다. 인간과 여러분 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메시지로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또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면은 뭐 이런 일이 있다. 열심히 하면 이런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예를 쓰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관계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설득은 메시지 플러스 관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먼저 좋게 만들어 놓고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면 전달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훌륭한 상품을 가지고도 관계가 안 좋으면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빌 비숍이라는 마케팅 학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 우선의 법칙. 관계 우선의 법칙. 관계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중에서 이 메시지는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메시지는 틀리면 안 돼요. 관계를 만들 때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요? 과장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접근을 이성적 논리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럼 우리 인간의 감정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인간의 감정이 뭘 좋아해요? 남보다 우월하길 좋아해요? 낮아지길 좋아해요? 우월하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월성을 자극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도 대단하다고. 대단하시다고. 특히 남자들한테는 나이를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중년 남자 있잖아요. 혹시 중년 남자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시겠지만 집에서도 만나는 경우 있죠. 가끔 중년 남자. 왜 오해만 말했어요, 제가? 집에서도 중년 남자 만나죠. 그럼 중년 남자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이게 알아야 되는데 중년 남자의 공통된 특징이요. 자기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5살에서 15살 아래로 생각을 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를 있는 그대로 내가 우리 집에 가면 불편한 이유가 우리 집에 있는 그 여자가 내 나이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이를 가지고 나를 방전시켜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내일 모레 몇 살이라고. 그때마다 내가 여러분 일할 맛이 나고 세상 살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맛이 없어져 버려요. 방전돼 버려요. 가정은 충전센터거든요. 충전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또 일하고 방전되면 다시 집에 들어와서 또 충전돼야 되는데 가정에서 내 아내가 방전시켜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은 한국의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를 방전시켜버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사설 충전센터를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설 충전센터에 가면은 여러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별거 아닌 것도 대단하시다고. 남자한테는 즉 아까 말한 대로 남자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힘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남자는 힘을 인정해줘야 돼요. 여자는요. 예쁘다고 미를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중년 남자는 5살에서 15살 아래로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현실을 깨닫게 해버리면 네가 지금 몇 살인 줄 아냐고. 이 나이를 정확히 깨달으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관계 만들 때는 절대로 정확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오랜만에 만난 제 친구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사실 마음속으로 더 놀랐습니다. 먼저 저쪽에서 오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너무 늙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놈이 왜 저렇게 늙었지? 그런데 그 늙은 놈이 나를 보고 하는 첫마디가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여러분 늙어 보이는 놈이 늙었다고 하니까 그 말 충격이.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어떤 게 파랗게 보이면 그게 파랗다고 단정 짓지 마라. 네가 파란 안경을 끼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자, 제가 다시 이쪽 얘기하겠습니다. 설득은 뭐라고요? 메시지 플러스 관계다. 그래서 메시지보다 뭘?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직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여러분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예요. 관계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관계 만들어 놓기 전에 메시지부터 막 집어넣거든요. 자, 봅시다. 옛날에 한 비자가요. 2100여 년 전에 춘추 전국시대 마지막에 오면은 여러분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비자. 아시죠? 법과 사상을 대표하는 한비자. 아시죠? 이럴 때 그냥 안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한비자 아시죠? 예 하면 쫓아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놈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2차 질문 없습니다. 2차 질문이 없으니까 무조건 알든 모르든 대답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편하죠? 예. 한비자 아시죠? 한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를 떠나서 말은, 즉 관계를 떠나서 메시지는 의미가 없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정황상 옳은 말도 메시지가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의 상품이 대단히 좋아요. 옳은 말도 미운 놈이 하면 폭력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운 놈이 하면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운 놈에서 먼저 이쁜 놈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객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조직원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 정황상 옳은 말도 미운 놈이 하면 폭력인데 반대로요. 나를 아프게 하는 말도 존경하는 스승이 하면 배움의 말이 된다 그랬어요.